1959년 1월 러시아 우랄과학기술대학교의 학생들은 트레킹을 위해 우랄 산맥으로 향했습니다. 리더인 이고르 디아틀로프를 포함 총 10명이었던 탐사팀은 모두 설산 등반 경험이 풍부한 베테랑들이었는데요. 우랄 산맥을 넘는 것도 히말라야 산을 오르기 위한 예행 연습 차원이었다고 하죠. 그들은 비즈하이 마을에 베이스 캠프를 세운 뒤 사진을 찍고 음식을 해먹으며 등반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팀이기 이전에 둘도 없는 친구 사이였죠. 출발 전날 멤버 중 한 명이었던 유리 유딘이 갑작스럽게 두통을 호소합니다. 그는 결국 건강상의 이유로 등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었는데요. 유디는 마을에 남아 무선 통신 대기를 하는 것으로 역할을 대신하고 나머지 9명의 인원들은 산으로 출발하였죠. 2월 1일 탐사 시작 5일째 되는 날 탐사팀이 향했던 경로로 엄청난 눈보라가 불어닥칩니다. 방향 감각을 잃은 팀은 결국 경로를 이탈했고 디아틀로프의 지휘 아래에 임시 캠프를 설치 하룻밤을 묵기로 하였죠. 기상악화 소식을 접한 유디는 곧바로 디아틀로프와 무전을 시도했습니다. 우리들은 모두 괜찮다. 홀라트 샤얼산 능선에 임시 캠프를 만들고 휴식을 취하고 있다. 유디는 안심했지만 한편으로는 묘하게 불안했다고 하는데요. 그들이 임시로 묵고 있다는 홀라트 샤얼산은 현지 원주민인 만시족의 언어로 죽음의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불안해진 유디는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곧바로 통신을 시도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없었습니다. 유디는 베테랑이었던 팀원들을 믿고 기다렸으나 그들은 복귀 예정일인 2월 12일이 지나서도 돌아오지 않았는데요. 결국 경찰과 구조대가 협력하여 대대적인 수색이 시작되었죠. 2월 26일 임시 캠프에서 1.5km 떨어진 소나무숲 인근에서 디아틀로프를 포함한 탐사대 인원 5명의 시신을 발견합니다. 수색은 기상 악화로 인해 2달여간 중지되었다가 5월에 다시 재개되었고 소나무숲에서 75m 정도 떨어진 계곡에서 나머지 4사람의 시신도 찾아냈죠. 생존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이 사건을 조난 사고라고 판단, 그대로 수사를 종결했는데요. 9명의 대원들은 모두 극복할 수 없는 미지의 요소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시신을 확인하였던 수사관 레브 이바노프의 증언으로 인해 사건은 대중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레바노프는 자신의 지인들에게 그들은 아무래도 UFO에 의해 살해된 것 같다라고까지 말하였다고 하는데요. 이후 레바노프는 조사 도중 하늘에서 UFO로 의심되는 발광체를 보았다고 보고하였다가 조사위원회에서 해임되었죠. 실제로 시신들의 상태는 평범한 조난 사고와는 거리가 매우 멀어 보였습니다. 탐사대가 머물던 텐트는 외부의 압력이 아닌 내부에서 날카로운 칼로 찢어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들은 무엇인가에 쫓기기라도 한 듯 옷도 제대로 갖춰 입지 않고 신발도 신지 않은 채 모든 장비들을 텐트에 그대로 두고 황급하게 몸만 피했습니다. 디아틀로프를 포함한 첫 번째 그룹은 텐트로부터 1.5km 떨어진 소나무숲 인근에서 발견되었는데 그들은 영하 30도에 달하는 날씨에 모두 속옷만 입고 있었죠. 얼굴은 충격적인 것을 본 것처럼 공포와 두려움에 질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계곡에서 발견된 두 번째 그룹은 트럭에 치인 듯한 강한 물리적 충격으로 인해 두개골, 갈비뼈 등이 골절된 상태였으며 몇몇 인원은 혀가 반듯하게 잘려있거나 눈알이 뽑혀있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발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발견된 시신들은 피부가 주황색으로 착색되어 있었으며 입고 있던 옷에서는 정상치를 벗어나는 높은 방사능이 검출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중들은 사건에 대한 자세한 조사와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유리 유딘 역시 이것은 절대로 일반적인 조난 사고가 아니다라며 강하게 주장하였죠.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가설들이 존재합니다. 1. 눈사태. 가장 먼저 제기된 가설은 눈사태였습니다. 눈사태의 조짐을 느낀 한 인원이 이를 모두에게 알렸고 잠을 자던 대원들은 옷을 갖춰 입고 장비를 챙길 경황도 없이 황급히 텐트를 찢고 나와 도망을 쳤다는 것이죠. 하지만 탐사팀이 임시 캠프를 건설했던 곳은 평탄한 지형이었습니다. 경험이 많았던 베테랑답게 눈사태 걱정이 전혀 없는 곳에 텐트를 설치한 것인데요. 무엇보다 사건 발생일에 관측된 눈사태는 없었다고 하죠. 만약 눈사태가 덮친 것이라면 텐트들 역시 눈에 파묻힌 상태로 발견되었어야 정상이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눈사태라고 착각하여 도망친 것이라고 해도 의문점들은 남는데요. 1.5km나 떨어진 소나무 숲까지 뛰어 도망간 사실, 나무 아래에서 속옷 차림으로 무려 2시간 동안 버티며 텐트로 돌아가지 않은 사실 등이 설명되지 않죠. 눈사태가 아니라면 바로 다시 텐트로 돌아왔어야 정상입니다. 그들은 대체 무엇으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급하게 도망을 쳤던 걸까요? 2. 곰.
두 번째는 곰과 같은 야생동물에 의한 습격인데요. 거대한 산짐승이 텐트를 습격하여 인원들이 급하게 도망치게 되었고 맹수의 공격으로 인해 몇몇 인원이 골절상을 입은 것이라는 가설이었죠. 하지만 텐트 주변에서는 어떠한 짐승의 발자국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발견된 시신에도 동물에 의한 습격 흔적이 남아있지 않았는데요. 사건 발생 당시 기상 여건도 매우 좋지 않았기 때문에 산짐승들이 외부 활동을 하지 않았을 확률이 높다는 전문가의 예측도 있었죠. 3. 원주민. 근처의 튜멘 자치구에 사는 원주민 만시족이 범인이 아닐까 하는 가설도 제기되었습니다. 혀가 잘려있거나 눈알이 빠져있는 듯한 모습이 만시족의 전통 풍습 혹은 주술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는 주장이었죠. 하지만 이는 확인되지 않은 억측이었습니다. 만시족은 탐사팀을 공격할 어떠한 이유도 없었으며 오히려 구조대가 탐사팀을 찾는 일을 적극적으로 거들며 수색을 도와주었다고 하죠. 4. 비밀 실험. 실제로 우랄 산맥 인근의 마을에는 러시아의 군대가 비밀리에 핵실험과 무기 개발을 하고 있다는 괴소문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고 합니다. 탐사팀 대원들의 옷에서 기준치를 넘어서는 방사능이 검출된 점, 사건 현장 근처에서 로켓의 잔해로 보이는 부품이 발견된 점, 시신이 발견된 곳 인근의 전나무가 불에 타 전소된 점 등을 근거로 이들이 비밀 무기 실험의 희생양이 된 것이 아니냐는 말이 나온 것인데요. 이러한 것은 어디까지나 소문과 괴담에 근거한 가설이라 크게 신빙성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5. UFO. 마지막 가설은 UFO에 의한 공격인데요. 수사관이었던 이바노프의 증언 외에도 같은 해 2월 우랄 산맥 인근에서는 UFO를 보았다는 목격 제보가 유독 많았다고 합니다. 둥근 원형의 발광 물체가 하늘을 나는 것을 보았다. 베테랑이었던 그들이 신발조차 신지 못하고 급하게 텐트를 벗어났던 점, 피부가 주황색으로 착색되었던 점, 가공할 힘으로 얻어맞은 것처럼 뼈가 부러지고 반듯하게 잘린 혀와 누가 도려낸 듯한 눈알까지 시신의 불가사의한 정황들이 UFO 목격담과 어우러지며 이것이 미지의 존재, 즉 외계인에 의해 발생한 사건이 아니냐는 가설이 제기된 것이죠. 탐사팀 리더의 이름을 따 디아틀로프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미스터리한 사고에는 이외에도 텐트 화재설, 독초로 인한 환각설 등 수많은 가설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그럴듯한 추측들만 있을 뿐 현재까지 명확하게 밝혀진 진실은 없죠. 러시아 당국은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해 기록 공개 금지를 명했으며 사건이 발생한 홀라트 샤을산에는 출입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등반에 참여하지 않아 팀의 유일한 생존자가 된 유리 유디는 디아틀로프 재단을 설립, 사건의 진상 규명을 위해 현재까지도 끝나지 않은 싸움을 이어가고 있죠. 내가 하나님께 질문할 기회가 단 한 번이라도 주어진다면 그날 밤 내 친구들에게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것인지 묻고 싶다. 기묘한 밤이었습니다.